자기가 밥 먹듯이 그 자꾸 시간 빠지고 그죠? 숙제하라고 하면 숙제도 전혀 하지 않고 우선은 성적이 가장 많이 는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 좀 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최악이었던 아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최악이었던 아이는 좀 멀리 살아서 스카이프로 수업을 했던 아이인데 정말 수업을 자주 빠졌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수업을 시작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안 들어오다가 한 30분쯤 뒤에서야 선생님 오늘 수업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.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은 정말 가르치기 쉽지 않는, 가르치고 정말. 싶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겠죠. 예. 네, 뭐 수업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저도 어쨌든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하면 아이 실력을 늘려줘야 되는데 앉아서 뭐 이거 돈을 받아도 내가 정말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이런 느낌도 들고 정말 돈을 받으면서도 불편한 그런 수업이었죠. 보람 느끼기도 힘들고요. 가끔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튜터 중에서는 양심이 좀 안 좋은 분들은 그냥 그런 수업 굉장히 좋다 생각하시고 모른 척하고 엄마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질질 끌어가면서 하는 또 선생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저 선생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. 뭐 네. 아이가 뭐 자기가 밥 먹듯이 그 자꾸 시간 빠지고 그죠? 숙제하라고 하면 숙제도 전혀 하지 않고 뭐 그러면서 네. 뭐 사정은 또 엄청 많아요. 또 그런 애들이 보면. 네 맞아요. 예, 그런 잘하시네요. 애들, 예, 너무 저는 그런 케이스들 수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네, 정말 딱 그런 얘기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느낌이 왔습니다. 제가 느낌이 딱 오시죠. 어떤 예, 아이인지. 예.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줬을 때 제가 숙제를 내준 그 이유가 개념들을 이해해봐라. 네가 직접 손으로 그려보면서 하나하나 이게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걸 한번 네가 느껴봐라 라는 숙제를 내줬는데 그거를 전부 다 그냥 그래프 그 칼큘레이터로 다 그려온 거예요. 그거 찍는 데만 30분 걸렸고 나머지 숙제는 안 했대요. 제가 그래서 그 애한테 물어봤어. 너 나랑 수업을 왜 하니? 이 숙제는 왜 해왔니? 그런데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애한테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렇게 할 거면은 너는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는 건데 나랑 수업을 하지 말고 네 인생에서 훨씬 가치 있는 걸 찾아 떠나라 라고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. 때로는 뭐 그런 약간 이제 당근이나 채찍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그때는 네. 이제 채찍을 좀 휘둘러줘야 될 때도 있겠죠. 네. 네. 근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더라고요. 그런 애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맞아요. 보면 아무리 선생님이 양심을 가지고 교육적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애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공부하기가 싫고 뭐 시간만 때우면서 하려는 애들은 절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또 오래 못 가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들도 아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모른다. 이게 가장 제가 네, 보기에는 맞아요. 문제인 것 같아요. 애는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게 습관돼 있고 엄마는 뭐 아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수업들은 좀 오래 못 가고 좀 정리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. 네. 네. 그럼 다음 아까 말했던 뭐 네, 제일 가장 성적이 보람 많이 있는, 늘었던 가장 네. 보람 있었던 아이 그 아이를 네.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러니까 학교에 레귤러 반이랑 안어반이 있긴 한데 안어반에 있긴 했어요. 그런데 그 안어반에서 거의 꼴찌 수준. 그래서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. 근데 아이가 좀 뒤늦게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심은 굉장히 많은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가 주고 풀어봐라 그러면은 그냥 돌진하는 스타일.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돌진만 하는 거예요. 숙제를 내주면 그냥 말 그대로 닥치고 문제풀이.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잔뜩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. 기계적으로. 네, 기계적으로. 네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한테 숙제를 그 아이가 또 급하다 보니까 고학년이라서 주 3회 수업을 했는데 제가 한 번 숙제를 내줄 때마다 거의 100문제 가까이 내줬던 것 같아요. 그걸 다 해왔어요 그 아이가. 근데 문제는 제가 다 해오고 나서 개념을 물어봤어요. 아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욕했어요. 100문제를 다 풀었는데 숙제를 다 했는데. 왜요? 그럼?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 네. 숙제를 해본 거는 되게 아이가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칭찬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네. 근데 그 아이는 그 문제를 풀면서 분명 어떤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왔을까요? 그리고 문제는 많이 맞았나요? 어때요? 그러니까 문제는 맞았는데 네. 여기서 문제는 네. 앞에 있는 공식을 보고 그대로 집어넣었다. 공식에 그냥 네. 단순하게 대입시키고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. 아니 이 문제를 넌 숙제를 왜 했니? 나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지? 네가 개념 이해하려고 한 거 아니야? 근데 풀어왔는데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너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니? 하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애도 참 대단한 게 제가 학생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100문제를 다 풀었는데 선생님 혼낸다. 때려쳤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. 네,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버텨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AP 시험을 봤는데 그 누구도 그 아이가 AP 칼큘러스 BC에서 5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맞아 오더라고요.
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 스스로도 욕심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말해준 문제점을 받아들이면서 고치려고 노력도 했기 때문에 그 애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AP 칼큘러스 5점을 받으면 제가 고기를 사준다고 했거든요. 소고기를. 또 당근을 또 이렇게 네. 또 해주셨구나. 네, 근데 제가 그 넉넉진 않아서 그 무한 리필집으로 무한 리필집. 어린애들은 뭐 무한 네. 리필집 가서 뭐 고기 많이 사주고 이러면 다 좋지 않습니까? 네, 질보단 양인 나이니까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저도 예전에 뭐 성적 많이 오르고 이러면 너 저기 이번에 저기 1등하고 이러면 나 뭐 맛있는 거 사준다 해가지고 저 샤브샤브 그때 이렇게 한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. 뭐 하루에 한 학생 2명 사줘가지고 한 8만 원 한 학생당 4만 원씩 해서 많이 8만 원 썼던 적도 있고. 네. 그때 당시에는 뭐 과외 선생님 하면서 사실은 그 돈도 큰 돈이었는데 뭐 저는 아이들한테 어쨌든 좀 아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 네. 그런 약간 저도 선생님처럼 네. 똑같이 당근을 그런 게 썼던 중요하죠.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네, 뭐 아이들한테는 또 그게 엄청나게 또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일 네. 수도 있고, 또 아이들과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한 그죠. 약간 어떤 그런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. 네.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너무 좀 기기적이지 않습니까? 뭐 수업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아이들의 네. 어떤 교육적 열정도 없고. 그죠? 뭐 그런 보상 시스템도 사실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그쵸. 어떤지 모르겠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. 네.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.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또 나와주시기를 좀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유튜버 100%가 하겠습니다.